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내는 매물을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에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모처럼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양한 섹터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시장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같은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는 적풍 유경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만나 뵀을 때보다 오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시장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해외 증시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우리가 불과 한 이틀 전, 특히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미사일 소식도 있고 무역 분쟁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작년 10월 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 10월 달이 많은 분들께는 두려웠던 시기였지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저점이 나오고 바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하락하는 구간에 있어서도 또 요걸 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저랑 같이 하나씩 알아볼 테니까 요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시장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나 혹시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손절하셨던 분들, 특히 어제 그제 손절하셨던 분들이 제일 아까운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부터 월말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보셔도 될 정도로 시장은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맞춘 전략들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몇 가지 업종들도 꼽아서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함께 하시고, 중간에 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종목 진단하는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보유하신 종목들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또 보유 종목 정리하고 나서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그거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전화 문자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들 먼저 알아보겠고요. 참여하는 방법, 전화번호는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준비된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보면은 증시도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까지 좀 빠르게 알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시장이 지금 변곡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 적풍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일단 양대 지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증시 하락하고 올라가는 거는 매번 있어요. 매번 자주 오는 거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락 한번 주고 급등 나오는 그냥 뻔한 흐름들인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하단에 있는 저 지표입니다. 위에는 우리가 보통 캔들 차트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보통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한 수준의 매도가 나왔어요. 누가 팔았는지는 다 아시죠? 개인 매도 나오고 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돌아선 게 어제 오늘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틀, 2, 3일 사이에 최근에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왼쪽에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조금 더 강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양시장 전부 다 지금 투매를 한번 쏟아내고 그 바닥에서 굉장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 물량을 받아서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나 아니면 이번 주에 손절하신 분들은 아마 손절하신 종목이 한 달 안에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경험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업종 선택을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 다시 또 메꿀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대량의 매도세와 매수세의 수급이 교체되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 좀 약간 전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요즘에 한번 4월 한 고점쯤 보시면은 거기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4월 중순부터 말 정도의 고점이 형성됐을 때 만약에 거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이런 충격은 없었을 텐데 그때 시장이 정말 좋아진다 막 그러면서 물량들이 세게 들어갔다가 빠지니까 거기서 이제 막 쏟아내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과도한 투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항상 5월 달 전후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5월 달이 되면요. 다들 급해요, 마음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조급하실 거예요. 아, 5월 달 시작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망했네. 매년 5월 달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올해도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나 미리 대비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이름 벌어진 거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채워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돌려지고 있다. 변곡점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들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 증시에 충격을 줬던 부분들은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쌍방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거기다가 이미 했는데 부과를 또 하기로 하면서 지금 막 좀 더 상황들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막 이번에 보니까 무슨 각종 원래는 농산품이나 그런 거에서 좀 더 확대돼가지고 가전제품에서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들인데 이게 이제 점점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중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그 주변국들도 많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원래 이 회담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라는 염원하는 그거였을 텐데 항상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상 이런 상태에서 재를 뿌려버리죠. 트위터로 그냥 재를 뿌려버리고 회담장에 가가지고 판을 깨버리고 이번에도 역시 노딜로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난주가 제가 했던 우려들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됐는데 증시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증시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요 다음 미국과 중국이 만날 수 있는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일정이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날짜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상태. 제 5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6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또 투자는 어떤 지표상으로도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다. 또 이벤트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또 저걸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사건은 벌어졌고 당분간은 이게 봉합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한번 충격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의 무력 도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사일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나왔어요. 2번 연속 그런 연달아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다 면역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2016, 17년도, 15년도 그때 보면은 막 매년 1년에 막 한 10건씩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도 우리가 겪어봐서 그런지 이제는 종목도 올라가지도 않고 방산주 같은 거 보시면 아침에 떴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만 나오고 있죠. 이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예전에 연평도 폭격처럼 정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 달 큰 액땜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이 악재들은 우리 증시의 반영이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쪽 긍정적으로 상방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나온 소식이에요. 오늘 나온 소식이
우리 바이오주, 제약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오늘 내용 보니까 우리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바이오 헬스 분야 이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저도 약간 실망했던 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에 투자하고 막 그런 게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큰 틀의 계획만 발표를 했고요. 디테일한 계획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만큼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식약처가 유럽연합 EU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가 됐대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약이나 어떤 의약 원료품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수출을 나가게 될 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검사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빠르게 면제하고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됐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7번째 순번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 7번째면은 그래도 5손가락은 아니어도 10손가락 안에는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호재가 돼서 지금 저평가주 바이오 제약주 보시면은 전부 만신창이잖아요, 요즘에. 그죠?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제대로 된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 오히려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글로벌적인 부분들이 많이 맞물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만한 바이오 제약주도 제가 앞으로 이 대박스쿨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공개 드릴 예정이에요. 자, 다음으로 좀 볼만한 내용은요. 오늘 갑자기 조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인데 바로 이 정치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죠. 우리나라 가운데 낑겨 있는 상태고 나라 안에서는 여야가 지금 대화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다가 우리 지난달부터 하기로 했었던 추경 예산 어떻게 됐죠?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죠. 지금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뉴스를 틀어봐도 뭐 트럼프 중국 얘기 아니면은 경제 뉴스에 한해서 보면은 뭐 트럼프 중국 얘기, 우리나라 뭐 반도체 뭐 안 좋아진다, 뭐 경기 뭐 최저치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만 잔뜩 나오다가 정치 뉴스를 틀어보면은 맨날 여당 야당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누구 말 실수하면은 그거 꼬리 잡아서 뉴스밖에 나오고, 그죠?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잘 뚫고 가면은 이 무역 전쟁도 우리나라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정치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과거 한 1년 전이나 몇 년 전에 막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본인들은 큰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에요. 본인들 얘기는 없는데 시장의 참여자들끼리 그냥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올려버리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정말 좋았던 테마들 중에 하나였죠. 바로 5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할 종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IT주, 일단 IT를 보시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4차 산업혁명,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에 5G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5G 관련주가 원래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원래도 분위기가 좋다가 오늘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화웨이 장비들, 통신 장비들을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던져놓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짜 만약에 이거를 뭐 중국을 공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라면은 다들 잠든 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발동시켜서 상대방이 대비를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미리 줍니다. 정보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와, 큰일 났구나.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내용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장비를 대비해서 또 대신해서 수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야기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오늘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5G는 단순히 저것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으로 봐도 저는 좋은 종목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고요. 현 시장에서 근거 없는 테마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지난번에 그 구리광산 생각나시죠? 구리광산 테마 막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바로 아니다. 사실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무너졌던 거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도 막 올라갔다가 또 나 출마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5G는 틀려요. 나라에서 밀고 있죠.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죠. 각국에 5G 투자 안 하는 나라 없어요. 어디든 지금은 돈줄이 있고 재료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연말까지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5G 테마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분야고요. 저 역시도 투자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종목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종목 역시도 4차 산업혁명에 속해 있는 5G 관련주를 드릴 겁니다. 왜 제가 5G를 드릴 건지는 잠시 후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가볼게요.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 다 좋다고 봐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뭐 원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다 좋아요. 솔직히 다 좋습니다. 현금만 있으면은 사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특징을 좀 더 본다라고 하면은 대형주의 경우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형주는요. 지금 대형주 사는 사람이 누구죠? 외국인 기관들이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의 이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오늘 장 되게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 배경 중에 10중 8구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적자가 나왔다든지 뭐 적자 전환이 됐다든지 기대치보다 하회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일단 잠깐 쉬었다 사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역발상으로 한다? 괜찮습니다. 대신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형주들인데요. 소형주들은 오히려 반대의 느낌이에요. 소형주들은 실적이 이런 거 싹 다 무시. 실적이 나빠도 올라가요. 심지어 실적이 나쁜 종목이 더 잘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실적과는 무관한 단순한 재료의 그 어떤 흥행성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작은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 우리 대박스쿨 통해서 공개방송 드렸던 종목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죠? 조금은 수익 중이실 거고 그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소형주 중에 하나를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 소형주는 너도 나도 막 다 알아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갔을 때 좀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 방송 위에 공개 방송에서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에서 이따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 이따 안내 드릴 테니까 꼭 적어두셨다가 들어오시고요. 자, 차트를 몇 개 좀 볼 텐데요. 여기 설명드렸던 대형주와 소형주의 패턴에 대해서 예제를 몇 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실 종목은 삼익 THK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무슨 종목이죠? 삼성 관련주, 로봇 관련주, IT 관련주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번에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018년도 1분기 대비해서 75%가 감소가 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처럼 좋은 장에 오늘 코스닥이 지금 2.7%가 올라갔는데 이런 시장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적입니다. 실적밖에 없어요. 만약에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당분간 바닥을 기는 횡보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바닥 만들다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장투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일단 조심하고 피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보시는 분들, 특히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 가까울수록 또 요즘에는 2천억만 넘어가도 약간 무거운 종목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종목들은 실적 나쁜 종목들은 일단 마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오래 걸리겠구나.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요즘에 많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들인데요. 그중에 한전 KPS가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 빠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말이 좀 많죠.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처럼 좋은 장에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을까? 그죠? 근데 빠집니다. 실적이 안 좋고 이 언론에서 좋게 포장되지 않는 종목들은 일단 요즘에는 다 던져버리고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급하거든요.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좀 느긋하시다면은 이런 걸 보고서 야, 그래 그러면 좀 한번 저점에서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팔아버립니다. 작년 10월 달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이렇게 주가 하락하고 있다. 대형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실적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은 상지카일룸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올라갔던 종목도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에. 그죠? 상한가도 8개나 나왔는데 이 상지카일룸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뿐 아니라 어제도 올라갔고요. 그 전거래일도 올라갔어요. 주가가 지금 한 3,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딱딱딱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관련주가 최근에 좋기도 하고 5G 통신 장비주가 부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트럼프 화웨이 얘기 나오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 3박자를 타고 있는 상황들인데 참고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935억이에요. 그나마 올라와서 900억이에요. 저 바닥에 있을 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한 6, 700억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를 받고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1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됐대요. 작년에 흑자였는데 올해 적자가 났어요. 그럼 안 좋아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그죠? 소형주일수록 실적과는 무관한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단 이 매매 패턴은 1분기 실적에만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2분기 실적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2분기에는 우리 반기 보고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는 실적 꼭 보셔야 되고요. 1분기는 이미 우리가 작년 연간 실적 보면서 한번 호되게 한번 걸렸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소형주에 있어서는 약간 좀 패스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FR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역시 완전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장대 양봉을 세워버렸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59억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몇 조 원인지 아시죠? 그거 비교하면은 정말 작은 종목이에요. 그럼 이 종목 왜 올라간다? 정치인 관련주인가요? 아니에요. 이 종목은 5G, 통신 장비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핀 테마도 있고요.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고요. 그죠?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테마는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5G, 통신 장비주, IT 이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반도체도 옛날만큼 강하진 않아요. 반도체도 약간 쉬었다가 또 다음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일단 통신 장비 쪽이 제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을 무시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지난주처럼 여러분들께 한 종목 공개를 드릴 거예요. 밤에 또 늦은 밤에 방송 찾아오시기 힘드신데 그잖아요. 졸리고 하실 텐데 오셔가지고 또 저의 전략들 소중하게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종목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5G 관련 통신 장비주이고요. 주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소형주를 드릴 거예요.
소형주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수익 내시라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수익 낼 수 있도록 단기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일단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공개방송,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니까 꼭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어떤 종목인지 내일장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잠시 후에 오시는 분께 공개하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제 5G 관련주 소개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5G 관련주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테마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적합한 상황이에요. 왜 종목들마다 하나하나씩 검증을 들어가고 관련주네 아니네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은 그건 테마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5G 통신 장비 엮이기만 하면은 그냥 다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테마예요. 사람들이 안 올라간 거 뭐 있나 막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생을 제가 덜어주고자 종목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종목 오늘 공개 드릴 텐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 부분들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무역 전쟁의 수혜주임과 동시에 5G 통신 장비주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종목은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늦은 시간이지만 꼭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셔서 내일장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5G 관련주이기도 한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소형주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하단의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또 전화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대응법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우성사료 3,990원의 비중 25%입니다. 오늘 분기 실적 적자로 나왔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걱정되네요. 꼭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성사료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더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자, 여기 바로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테마가 한번 있었다가 지나간 부분들,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던 그 종목이에요. 우성사료라는 종목이 올해 1월 달이나 작년 12월 달에 얼마였는지 아신다고 하면은 가격을 내가 왜 거기 샀을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주가가 작년 10월 달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 있죠? 그때 2,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2,02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 초 1월 달쯤에 한 2,500원까지 살짝 올라갔고요. 그러면 바닥 2,000원에서 2,500원까지 갔으면은 20% 이상 올라왔어요. 그죠? 이미. 그리고 올해 1월 달, 2월 달 지나가면서 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50%가 올라갔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온 게 3, 4월 달이니까 4월 달에 4,000원으로 넘어가면서 바닥에서 2배 이상의 시세를 이미 낸 상태예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미 고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3,900원대면은. 그 가격에서는 저도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가격이고요. 사신다고 정말 이걸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소액 비중만, 전체 비중의 5% 미만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오늘처럼 좋은 장에서, 오늘 장 진짜 좋았잖아요. 오늘처럼 좋은 장에서 오히려 하락했고 실적도 안 좋대, 주가도 고점에서 하락했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른 나라는 있어요. 베트남, 중국 전부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발병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발병이 되었는데 주가가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은 사야 되겠지만 이미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받아가서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더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간다면은 만약에 이런 재료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식량 지원 같은 것들이 구체화돼 가지고 뭐 사료 비료도 같이 보내준다. 그러면은 수혜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쪽도 지금 완전 꽉 막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실적까지 나쁘게 나오니까 주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자, 전략 어떻게 세우냐면 이미 오늘 주가 흐름으로 추세는 깨진 것들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내일 아침에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나머지 물량은 현재 저기서 더 빠지면 안 돼요. 더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틀 남았죠? 목금. 요거 이틀 동안 보시고 이틀 안에 주가가 3,500원 위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3,500원을 못 지키고 더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략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을 꼭 공략하셔야 되겠다면 3,000원까지 빠지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지금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일단 내일 반 정리하시고 3,500원 지지 여부에 따라서 보유와 손절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미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인데 더 가져가실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 요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우성사료는 내일 아침에 일단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이 거래일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3,500원 위에 주가가 있다면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츠요. 네, 하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7,800원인가? 네. 하고요. 30%예요. 네, 7,800원에 30%면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3월 달에, 3월 20일. 아, 3월이요. 그러면 한창 그, 올라갔을 때 못 파시고 네, 네, 예. 지금 11,000원 부근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13,000원까지인가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많이 올라갔는데 좀 타이밍을 좀 놓치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한창 또 미세먼지 테마가 강했던 때여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물어보도록 네네. 할게요. 네. 네, 정관이 하츠 7,800원에 30%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7,000원대 네. 매수하셔서 10,000원까지 갔으면은 이게 뭐 몇십 프로입니까? 그죠? 네네. 자,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 종목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고 계시네요, 지금. 네. 네, 8,000원이 깨지고 나서부터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은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네. 이거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지금 7,340원에 오늘 종가잖아요. 예, 오늘 예. 종가에 그냥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배경이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수급. 최근에 개인들 손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는 3월 달 만들었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빠졌어요. 11,000원대 예. 대비해서 7,000원까지 빠졌으면은 과연 이 하락 구간을 견디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죠. 이 예. 정도면 못 버텨요, 이 정도면은. 옆에 뭐 이상한 테마들 다 상한가 가는데 이것만 빠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네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에 또 날씨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전 다시 한번 네. 하체가 좀 주목받을 시점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최근에 조금 이제 종목들이 순환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지금 같을 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 하츠의 지분을 좀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지금이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최근 1년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신호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가격이 8,700원이 아니라 7,800원이 맞으시다면 이거는 그대로 네네.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단 한 가지. 예전에 갔던 것처럼 11,000원대까지 가려면은 진짜 좀 엄청난 좀 굉장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잘 풀려도 한 9,000원 정도까지 보면은 딱 거기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네네. 8,000원 중반대부터 분할 매도 하셔서 9,000원 정도 네네. 가서 일단 정리하자.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중간에 빠졌을 때 손절 안 하시고 잘 파신 게 네네. 저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네. 8,000원 넘어서 9,000원 가는 길에서 천천히 분할 매도 네네. 하십시다. 네. 이제 오늘 일단 감사합니다. 정리 의견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 또 다음에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봐드릴게요. 네, 하츠 도와드렸습니다. 꼭 수익 챙기시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93님의 문자입니다. EM코리아 보유한 지 1년 넘었어요. 평당가 5,950원에 80% 상담 부탁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다행히 좀 매수한 지 오래돼서 수익권에 있으시긴 한데 11,000원 부근대부터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EM코리아도 똑같아요. 우리 방금 시청자님 하츠 제가 봐드렸지만 EM코리아 완전 동일합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화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처음에 5,000원대 매수 단가는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사셨고요. 비록 오래 기다렸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잘 사셨고 가격을 보니까 중간에 좀 물타기도 좀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10,000원대 갔으면은 한번 팔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많이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막 하면서 가요. EM코리아라는 종목이 만약에 진짜 잘 갈 것 같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번에 신고가 나왔는데 더 갈 수도 있죠. 그 종목의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고점을 만들고 나서 얼마만큼 빠지면은 가져가고 얼마 이상 빠지면은 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EM코리아는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말하는 흐름들이 이미 2월달, 3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어떤 자리냐면요. 오히려 오늘 종가 6,370원이죠. 지금 사도 돼요, 이 종목은. 지금 이 종목 보시면 고점이 11,000원입니다. 6,300원까지 내려왔으면은 마이너스 한 30-40% 되는데, 그죠? 이 정도면은 저기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거의 지금 던지는 시점이고요. 이 종목의 현재 지분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한 1년 정도 차트 놓고 보면은 개인 지분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이제 외국인 사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최근에 많았었던 공매도 비율도 지난달에 8% 이상 갔던 공매도 비율이 현재는 거의 0%대 없어요. 공매도가 없다는 얘기는 쾌적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EM코리아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고요. 제가 왜 아쉽다고 말씀드리냐면 위로 지금 내려올 때 매물들이 많이 지금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좀 많이 더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7,000원까지 갔을 때 매도, 7,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일단 정리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7,000원 가기 전에 주가가 밑으로 빠져서 매수가를 위협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저는 수익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위협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놓으면 2% 이상 나오는데 적어도 주식으로 하면은 그 이상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막 근처까지 내려와서 막 아슬아슬하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정리하시고요. 비중 80%면 너무 크십니다. 올라가면은 7,000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고 이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M코리아는 웬만하면 7,000원대에서는 정리하시라 권유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디자인. 네. 매수가 13,1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13,100원에 20%. 그러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2달 됐나요? 2달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3월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매수하고 좀 계속 내려왔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금 더 이상 밑으로 들어갈까 네. 빠질까봐. 네, 걱정 정말 될 것 같아요. 네, 네. 10,000원 이탈할까도 걱정되실 것 같은데 빠르게 네.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디자인 13,100원에 20% 매수를 하자마자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디자인 조금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네. 네, 우리 청자님 이거 오늘 실적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네. 이번에 지금 적자 실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원래 네네. 적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적자여서 막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적자 수준에서 그냥 머물렀다. 이런 공시가 나와서 최근에 실적이 좀 민감한 시점이다 보니까 주가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차트를 좀 보니까요. 네. 이 종목이 한 13,000원, 14,0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바닥에서 막 올라가는 차트였거든요. 그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장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인데 이 종목이 그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네. 11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공모가가 있는데 네. 공모가가 1,1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처음에 상장해서 그러니까 공모 받아서 장외에서 사서 들고 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22,0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수익 한번 내고 더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자신의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뭐 진짜 완전 이거는 투자 실패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신규 상장주는 보통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면 사기 좋은 구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 지금 최근에 재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빠져요. 내려가는데 공모가 1,100원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더 하락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 종목 1, 2주 안에 바닥 만들고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0,000원은 한번 깨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아니 올해 초에도 10,000원 깨져서 9,300원까지 한번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딛고서 올라왔어요. 14,000원까지.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금 더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추가했어요. 10,000원 아래에서 네. 뭐 9,000 얼마쯤 요즘 내려왔을 때 거기까지 내려오면은 보통 투매가 좀 나올 겁니다. 네. 기존에 보유하던 사람들도 다 던질 거예요. 망했다. 네. 주변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진짜 안 좋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네. 시청자님은 그 가격에서 한 비중 5%나 10% 정도 그 정도 비중은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렇게 네. 해서 다음번에 언제 파시냐면 14,000원까지 보시고요. 14,000원 넘어갈 때쯤부터 해서 이제 분할 매도해서 정리한다고 하시면은 뭐 수익으로 따지면은 큰 수익은 아니실 거예요. 한 10% 정도 넘어가는 수익이 나오실 텐데 그 정도 보고서 나오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보조 배터리 업계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작은 회사지만.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국 테크놀로지 네네. 수익 봤어 감사드립니다. 아우 잘 파셨어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빠질 네, 때 됐는데 또 네. 좋은 종목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익 봤어요, 선생님. 네, 오늘도 네, 제가 밤에 공개 방송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찾아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디자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488님의 문자입니다. HDC 비중 50% 올해 1월 달에 물타기를 해서 매수가 21,600원입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HDC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될까요? 자, HDC 하면은 우리 예전에 현대산업이었다가 현대산업이 두 개로 쪼개졌죠. HDC랑 HDC 현대산업이랑 현대산업개발이랑 이렇게 두 개가 쪼개졌는데 저는 두 개 다 좋다고 봐요. 원체 현대산업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던 재료가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약간 남북경협주 쪽으로 쏠리면서 한때 시세를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빠졌죠. 일단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니까 예전에 비싸게 사셨다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21,000원으로 따로 내신 것 같아요. 일단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큽니다. 이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 되면은 잘 나갈 때 1조 원도 넘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 HDC나 HDC 현대산업개발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종목은 길게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려요. 이 종목이 처음에 기업 분할되고 나서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수준으로 보면은 반토막 2만 원이고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 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보유하시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간들인데 약간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멘트를 드리자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최근에 한 1월달, 2월달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사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적정 보유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이 2만 원대에서 제가 볼 때 2만 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가 이 바닥의 이 박스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 막 출렁출렁 할 거예요. 하긴 할 텐데 기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봤자 지금 이거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3, 4만 원대 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정말 급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충분히 가져가셔서 1차 목표가로는 한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사이 정도까지 작년 9월 고점까지는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니까 그 사이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여기 볼게요. 보시면은 올해 예상 실적이 전년과 전전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작년보다 더 좋은데 더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SOC나 건설업종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호재라고 생각되니까 좀 넉넉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가을이나 겨울쯤은 돼야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좀 묻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HDC 1차 목표가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사이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SOC 사업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유를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미세먼지도 기회 있고요. 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근에는 5G, 통신 장비, 확대해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더 확대하면 IT예요. 이쪽 관련 업종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든 말든 북한이 도발을 하든 말든 꾸준히 성장하고 파이가 커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앞으로 무역 전쟁이 격화되든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런 것과는 무관한 마이웨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5G, 통신 장비 업종 중에서 한 종목 골라왔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종목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다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소형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사시는 것보다 우리 소수의 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야간 방송에서 그 종목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준비한 종목인 만큼 노트 챙겨 오셔서 적으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요거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아래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이따 잠시 후 11시 반에 공개 방송 시간 때 다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5G 관련주 소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게 좀 가벼운 소형주로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참여하셔서 단기간에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